수열의 합 다음 파트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에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고 수열의 합의 활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대표적인 것은 부분분수랑 무리수의 합이다 두 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짬뽕해서 문제 푸는 거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부분분수라는 것은 AB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바꾸는 거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또는 AB분의 C라고 되어 있으면 B-A분의 C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을 부분분수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더하기를 계속 지속해서 나열했을 때 소거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그 소거가 되는 형태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규칙을 찾는 거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무리식 파트가 있는데 무리식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루트 x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따위의 것을 주는데 원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니라 얘를 유리화한 형태, 즉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가 뿔마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뿔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거를 활용하는 이제 합을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둘 다 부분분수든 무리식이든 소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루어 주는데, 그때 이제 소거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남는 대상이 누구인지만 이제 잘 구분해 주면 돼요. 소거가 되는 대상이 누군지 남는 대상은 누군지만 좀 잘 구분을 하자. 이게 뭔 말이냐면 부분분수에서 그러한 형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게 그냥 부분분수를 한 가지 형태로 준 게 아니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줬죠. 그 세 가지 형태를 각각 한번 다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세 가지 형태를 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1562번부터 한번 볼게요. 1의 제곱분의 3,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5,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20을,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하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에 따라서 6분의 10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2n 플러스 1이라서 약분이 되고, 그에 따라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 나오면서 여기 가운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분의 6 곱하기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10인데 6이 아니라 6으로 묶었을 때 1-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서 두 개가 지워지죠. 근데 이게 네. 그래서 10을 대입했을 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까지 얘까지 지워집니다. 부분분수는 일반적으로 두 개씩 만들어져요. 한 항당 두 개씩 생기죠. 한 항당 두 개씩 있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어요. 총 여기는 20개의 항이 있는데 얘랑 지워진단 말이야. 그 다음 또 지워지죠. 무슨 말이냐면 이 플러스 1을 지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2분의 1만 마이너스 2분의 1가 소거되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 거가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게 총 20개인데 얘가 안 지워졌다는 거는 맨 마지막 것도 안 지워질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안 지워졌으니까 짝 짓다 보면 하나가 짝이 남겠지. 그 짝이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에서 11분의 1 빼면 11분의 10 거기다가 6을 곱했으니까 11분의 6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문제가 1566번처럼 되면 어떡하냐? AN이 첫째 항이 3이 공차가 2n이니까 2n 플러스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의 SN이라는 것은 이 등차수의 합이니까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라서 n 곱하기 n 플러스 2로 약분이 그러니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k는 1부터 8까지 sk분의 1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고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나열을 하면 2분의 1에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다 쓸게요. 자, 여러분 뭐 중간에 말조연표 쓰든 말든 알아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써지는데 지워지는 게 평소와 좀 다르게 지워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 되면서 무슨 말이냐면 앞에 1과 2분의 1이 두 개가 안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짝꿍에 의해서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즉 뒤에 있는 두 개가 살아요. 앞에 플러스가 두 개 있으면 뒤에도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부터 세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규칙이에요. 누군가에겐. 근데 헷갈리면은 여러분 쭉 나열해서 문제를 직접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서 중간 과정을 안 쓰더라도 혼동 없이 그냥 뭐야 이만큼 차이 나네? 두 개 사겠다. 그냥 바로 뒤에 있는 게 지워지진 않으니까 라고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답은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90분의 90 더하기 4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라서 19 하면 116 90분의 58 45분의 29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뭐 둘 더 해달라 했으니까 뭐 답은 74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이렇게 차이가 2 나면 무조건 두 개씩 살아남아? 라는 거에 대한 발례로서 1570번이 등장합니다. 4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an이 2래요. 즉 an이라는 애는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2인 거고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2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그냥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차이는 좀 전과 마찬가지로 이만큼 차이 납니다. 둘이. 헌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개수가 1인 거에 반해 얘는 개수가 얼만큼 차이 나요? 이만큼 차이 나죠. 개수가 2죠. 그래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했을 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써지면 사실 이만큼 차이 나지만 바로 뒤에 있는 게 지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수가 얼만큼 차이 나냐 뿐만 아니라 개수는 또 얼만큼 차이 나는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물론 다 나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언제 다 계산해? 라고. 둘 빼주면 2n 더하기 1분의 2n이고요. 그게 문제에서 1분의 12라고 말했으니까 n은 5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분수 파트 다 하세요. 여기 두 쪽은 다 하세요. 그냥. 알았죠?
여기 두 쪽이,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분분수나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나와요. 셋 중에 하나는. 알았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일단 다 해보기 바랍니다. 이어서 1576번.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3개짜리 부분분수라는 게 존재는 한다고. 그쵸? 그래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2분의 1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얘를 더해달라는 것은 얘에 따라서 2분의 1 쓴 다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보여요? 분모가 여전히 곱하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 특이하죠. 그래서 3개짜리도 굳이 이걸 또 부분분수로 쪼개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규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마지막 것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까지만 써줘도 괜찮다는 거죠. 얘랑 얘만 남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이거 그냥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 2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4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분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돼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어서 1591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활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왜 무리식 안 나오고 얘가 먼저 나오냐? 무리식이 중간에 나오네요? 순서가 좀 이상하다. 이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활용까지 먼저 소개를 하고 싶나 봐요. 다 지우고 설명하죠. 159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3분의 1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통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있는데 얘를 줬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렇게 줬어요. 즉 여기랑 여기랑 형태가 다르잖아. 그치? 이 형태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Sn 빼기 Sn-1을 활용하는 문제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즉 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놈을 우리가 SN이라고 취급해서 Sn 빼기 Sn-1이 AN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Sn이라는 건 다시 한번 써보면 3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고요. Sn-1은 3분의 1 곱하기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이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묶어야지. 이걸 전개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3분의 1에 n을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즉 AN은 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문제에서 묻는 AK분의 1이고요. 이미 계속했죠? 그렇죠? 1 더 빼기 2분의 1 더하기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이라 다 지워지고 나면 51분의 50만 남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시그마 AK랑 시그마 AK분의 1처럼 형태가 다를 때 뭐 SM 빼기 SM 마이너스 1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사실 장난질을 할 때는 뭐까지 장난질을 치냐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주제인데 장난질을 칠 때 그런 장난질을 쳐요. S1을 다르게 놓습니다. S1을 다르게 놔요. 그래서 S1을 꼭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들을 서술형에다가 많이 수록해 놓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여기는 A1과 S1이 AN과 A1이 규칙이 똑같은 상태라서 따로 건들진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1598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인 애가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에요. 즉 A는 1 더하기 D에 n-1 이렇게 써지는 놈이죠. Bn이라는 애가 A1, EA1, NAN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Bn이라는 애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K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 근데 AK가 얘란 말이지. 여기가 K에다 대입하면 DK제곱 플러스 1-D의 K 얘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공식을 쓰면 D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1-D 곱하기 2분의 N의 N-1 이렇게 쓴다는 거죠. 플러스 1인데 맞지? 여기까지가 BN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B12 아까 385D 10 대입하면 385고요. 55 마이너스 55D가 715라고 해서 330D가 660 즉 D가 2라는 걸 얻고 그에 따라서 BN이라는 애가 2 곱하기라서 3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에서 D가 2면 이게 빼기죠. 마이너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보니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으면 3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하면 6분의 4N 플러스 2에서 6분의 3을 뺐으니까 6분의 4N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길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N은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BN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이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6분의 4N 마이너스 1이 뭐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뭔 수열? 등차 수열. 그렇죠. 등차 수열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6분의 첫 항 2분의라고 하는 게 더 여러분 맞겠죠? 2분의 첫 항 1 대입하면 6분의 3 더하기 막항 6분의 39 곱하기 개수 10개 6분의 42 7 그래서 35 이런 식으로 답이 내려집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단계가 좀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1604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은요. 두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두근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요? 두근에 대한 이야기는 대입, 인수분해, 근과계수 관계를 떠올리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k 분의 1 더하기 베타 k 분의 1은 알파 k 베타 k 분의 알파 k 더하기 베타 k가 되고, 근과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합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죠. 뿔뿔로 바꿔질 겁니다.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2분의 2 곱하기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로 써지겠죠. 즉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원하는 것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며 실제로 이건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개수가 1밖에 안 돼서 이거 두 개씩 살아남아요.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9 대입하면 8분의 1 빼기 10분의 1,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돼서 두 개씩 1, 2분의 1, 10분의 1, 11분의 1 이렇게 4개, 두 개,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남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뭐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계산하는 거랑 숫자가 뭐가 될까요? 550분의 1가 될 것 같은데 110분의 110, 5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얼마냐? 44 34 144 55분의 72 얘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 잘 봐둬야 돼요. 두 개 차이 나니까 두 개 차이 나는 거. 다 써도 되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10개짜리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30개가 됐을 때 니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때도 쓸 거야? 30개를 시험 시간 동안?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리 안 쓰세요. 미리 안 쓰도록 연습하세요. 지금 연습해야지 시험에서 발휘를 하지, 그치? 지금 연습하는 것만큼 시험에서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 갔다면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을까? 1611번 보겠습니다. 첫 항이 2이고 각 항이 왜 이렇게 돼 있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S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우리가 SN이랑 AN이 같이 나올 땐 일반적으로 쓰는 게 뭐다? 아까도 말했지만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AN이다. 이거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분모가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에 치우치지 말고 그냥 분모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부분분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분모가 어떤 식으로 생기든 상관없어요. 이딴 식으로 생겨도 부분분수겠지 하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도 부분분수겠지 하고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SK 플러스 1 빼기 SK분의 AK 플러스 1 곱하기 SK분의 1 빼기 S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문제는 SK 플러스 1 빼기 SK가 AK 플러스 1이라서 지워진다는 거야.
그럼 얘는 S1분의 1 부분분수처럼 소거된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쭉 나열돼서 S10분의 1 빼기 S11분의 1까지에 대해서 얘가 지워진다는 거죠. S1은 A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이 되는데 그게 문제에서 3분의 1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고, 즉 S11분의 1은 6분의 1이라는 것과 더불어 S11이 6이라는 것까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분수가 실제로 그냥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식 이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나의 덩어리조차 부분분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냥 소거된다라는 게 부분분수와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분모가 곱해져 있는 걸 쪼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거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반복되면 이거 소거되는 게 존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그 소거되는 규칙을 이해해 주는 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부분분수 그리고 이제 1617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리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소거가 어떻게 돼?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17번도 이 속에 AK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AN은 첫 항이 4고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AK 플러스 N 분의 1은 문자를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3K 플러스 1번 루트 3K 플러스 3. 네. 처음이니까 써주면은 우리가 부분분수 유리화할 때는 큰 놈이 앞에 가게끔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 분의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을 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제곱 빼기 제곱이라 3분의 루트 3K 더하기 4 빼기 루트 3K 더하기 1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은 일단 묶고 루트 7 빼기 루트 4 루트 10 빼기 루트 7 하면서 지워지잖아. 순서가 좀 달라졌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지워지는 건 똑같은데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이 지워져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써요. 루트 13 빼기 루트 10. 앞에 있는 놈이랑 뒤에 있는 놈이 지워진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나열이 돼요? n까지. 루트 3n 더하기 4 루트 3n 더하기 1. 근데 봐봐. 아까도 말했죠. 앞에서 누가 지워졌고 누가 살았는지를 생각하면 뒤에 있는 놈이 살잖아. 그럼 맨 뒤에서 누가 살아요? 얘가 살아. 얘는 지워지지 당연히. 왜냐면 얘가 누가 어떤 플러스랑 짝꿍이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가 짝꿍이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도 짝꿍이 하나 없는 놈이 생긴다고. 마이너스가 짝꿍이 하나 없으니 플러스도 한 놈이 짝꿍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살아남는 3분의 루트 3n 더하기 4 빼기 루트 4 2라고 써줍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서 3분의 5라 했고요. 그럼 사실 얘만 보면 되죠. 얘가 얼마야? 루트 3n 더하기 4가 7이 되는 거라서 3n 더하기 4가 49가 되는 거라서 n이 얼마? 15가 되는 것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뭐야? 잘못 풀었다. 1600, 20번, 19번, 18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비슷합니다. 얘 좀 전부터 그 원과 직선 간의 거리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도형이 방정식 파트에서 했으니까 다 알죠. 물론 우리가 내신 대비 기간 중에 이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어느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여기까지는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나온 개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여러 가지 수열의 합 파트 2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파트 1은 유리식, 즉 부분분수, 무리식 더하는 거, 여기까지가 파트 1이었다면 파트 2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으로서 교육과정 외의 것들이 좀 수록이 돼 있어요. 안 나오는 것들이 꽤 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아예 안 나오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해보죠. 어떤 것들이 보통 안 나오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유형 22는 자주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이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3의 n제곱 더하기 7의 n제곱의 1의 자릿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내 생각으로 거듭제곱 같은 거 배우면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배우잖아. 그치? 그렇지 않니? 그거 하면 어쨌든 거듭제곱이라는 거 배우면서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말했다시피 이런 거는 일종의 심화 작업에서 나오는 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안 한 거지 없던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규칙 찾기죠. 규칙을 이해 못하겠으면 뭐 해야 돼요? 나열해야 됩니다. 1 대입해 보죠. 3 더하기 7, 10의 1의 자릿수 뭐예요? 0.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9 더하기 49 얼마예요? 1의 자릿수만 보면 돼요. 8입니다. A2. 3의 세제곱 더하기 7의 세제곱 27 더하기 343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3이라서 얼마? 0. 3의 4제곱 더하기 7의 4제곱 1의 자리 숫자 1이고요. 1의 자리 숫자 9입니다. 7이에요. 그래서 1이랑 7이니까 8이 됩니다. 뭐예요? 반복되죠. 08, 08이 반복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의 거듭제곱은 이 3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 숫자가 3, 9, 7, 1이 반복되고요. 7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7, 9, 3, 1이 반복되는 형태라서 그만 졸기 바라고요. 그만 조세요. 그래서 더하면은 0, 1의 자리만 보는 거니까 0, 8, 0, 잠깐만. 미안해요. 이거 2가 됩니다. 네. 한 번 4개짜리가 규칙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잠시 잘못 썼었네요. 자, 이렇게 반복이 돼요. 080이 4개마다 그래서 반복이 됩니다. 즉 AN이라는 것도 4개마다 반복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애가 100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거 4개마다 얼마씩 돼? 10씩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개가 10번 반복돼. 40이 내가 찾는 N이죠. 4개씩 반복되는 일종의 주기죠, 주기. 주기가 10번 반복돼야 40이 되죠. 맞아? 그냥 주기당 10이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주면 돼요.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는 거에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이거 대입해서 규칙 찾는 문제예요. 내가 이 단어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잖아. 수열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야? 규칙 찾기야. 그 규칙을 쉬운 거 2가지 더하기 규칙과 곱하기 규칙은 공식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규칙을 직접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표현 못한 경우 이미 지금 2가지 더 추가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케이. 비슷한 주제로 1631번이 있습니다.
1631번 하고 1627번 할게요. 1631번.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에 있어요. 이 문제를 중학교 2학년 거에서 봤어. 중학교 2학년 문제집에서 내가. 규칙 찾기라서 그런 거예요. 엄청 어려운 주제가 아니다. 말이 좀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A1, A2, A20, 20개의 숫자인데 그건 마이너스 1과 0과 1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A계 존재하고 0이라는 게 B계 존재하고 1이라는 게 C계 존재하는 거야. 순서는 모른다. 순서는 모르지만 개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를 더하는 건 사실상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라서 C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게 1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제곱을 하면 무슨 일이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1도 A계 있고요. 0은 여전히 B계 있고요. 1은 C계 있어서 C 더하기 A가 얼마? 1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C가 6개 있으며 A가 5개 있고 그에 따라 B가 9개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개수를 명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도 그건 거예요. AK가 마이너스 1인 것의 개수. 마이너스 1인 거의 개수만 묻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인 것의 개수. 실제로 센에도 이 문제가 있는데 센에서는 이제 세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AK 세제곱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규칙이 수열이지만 규칙 자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수열이라고 말은 할 수 있다. 근데 저렇게 돼 있는 것 아니면은 사실 규칙 없는 나열은 우리가 다루는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규칙이 부여된 것들만 이제 다루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부여가 안 된 것도 일종의 우리가 퍼즐 맞추기처럼 정보를 섞어서 답을 낼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형 23번, 1627번. 이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제외된 문제고요. 내가 이 근래에 이거 나온 학교를 본 적이 딱히 없긴 해요. 지금 비슷한 게 상호고등학교에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른 학교들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잘 안 나온다. 몇 급수라는 건데 이 급수라는 표현은 미적분에서 배워요. 미적분에서 배우는 표현이고 그럼 미적분에서는 얘가 나오나요? 라고 묻는다면 미적분에서는 센에도 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수원 센에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미적분에는 있어요. 그럼 그게 시험 문제 나오냐라고 또 묻는다면 네, 몇 급수에 대한 거 미적분에서도 시험 문제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급수란 표현 자체가 90대 유물 같은 거라서 좀 덜 나온다. 그래서 중요도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한번 보죠. 이 아이디어를 처음 배우냐? 그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래도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이디어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풀이하는 방법으로. 보죠. 몇 급수라는 표현 자체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으로 표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4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1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놈은 더하기 1씩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곱하기 2분의 1씩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이걸 어떻게 더해?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면 난 못 구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아닌 것 중에 구하는 거는 이렇게 규칙이 나오거나 부분분수 무리식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 말고 구한 적이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해? 고민을 해요. 내가 말했어. 이거를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배웠대. 나는 설명을 했대.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 설명을 했지? 고민을 합니다. 뭔 생각을 하냐면 되게 힘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2등급, 1등급인 애들은 이런 연습까지 합니다. 단순히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개념들을 설명했는가. SN에다가 10개의 항이 있죠. 2분의 1을 곱하면 얘한테 2분의 1을 곱합니다. 얘한테도 2분의 1을 곱해요. 9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에도 2분의 1을 곱합니다. 1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에도 2분의 1을 곱해요. 그리고 이 둘을 빼버리면 2분의 1 SN이라는 놈이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9제곱까지 더하고 빼기 10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얘랑 얘는 등비수열의 합 취급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 빼기 1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플러스 등비수열 합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에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2분의 1분의 4분의 1이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써지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빼기 2분의 3 빼기 11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 되는데 이게 2분의 1 SN이거든. 그래서 SN이 3 마이너스 22 곱하기 2분의 1의 됐다. 11 곱하기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와, 씨 틀렸어. 잠시만. 자, 그럼 뒷항이 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만 잠깐 보죠.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지금 10제곱이라고 돼 있죠. 내가 근데 이걸 넘기는 과정 중에 9라고 썼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다 1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가 됩니다. 이게 9제곱을 맞추려면은 5가 되고요. 6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6 곱하기가 됩니다. 여기만 좀 틀렸네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증명 과정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SN에다가 R을 곱해서 똑같이 지수를 맞춰준 다음에 뺐던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뿐만 아니라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는가까지 알아두면은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2등급 이상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추천하는 방향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시간이 남을 수 있거든. 뭐 다른 짓 하는 거 아니면 남을 수 있어. 뭐 수행평가 준비나 학원 숙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좀 여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못하지 않으니까 잘하지니까.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교과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거 좀 이해하려고 또는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그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생각보다 도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 자체는 흔히 말하는 교과서만 봐도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증명 다 할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못 보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안 하죠. 좀 지루한 작업이고 증명이라는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긴 하거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결국 문제풀이에 어느 정도는 사용이 돼요. 그리고 특히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는 물론 이제 스케일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는 있지만 수능 모의고사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들어요. 참고하는 문제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만 보고서는 그딴 문제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이제 앞서서 교과서를 참고해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또 심화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있지 않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에서는 지문의 한계가 있잖아. 교과서보다 지문이 다르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걸 낸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부교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어, 영어 같은 놈들 때문에. 지문이 없거든. 그래서 그래요. 지문이 부족하니까. 수학은 그런 거에서 외에는 좀 자유롭긴 한데, 기본적으로 개념, 증명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어려운 문제일 때 더 빛을 발한다 말을 해주고 싶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좀 여유 있으면 그런 거 읽어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쉬운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자기 손으로 하면 잘 안 될 수 있거든. 자, 이어서 유형 25, 26 또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육과정 외의 문제예요.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하는 게 애매하죠. 하는 게 애매한데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군, 수열. 군이라는 게 뭐예요? 군. 어떤 한자라고 했어요? 어떤 한자? 어떤 은이에요? 무리, 덩어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표현으로는 철새 군집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잘 받아들이겠죠.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의 군이에요. 무리, 덩어리, 어떤 모임 이런 애들인 거죠. 그래서 수열 자체가 개개인의 각각의 항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룹마다 규칙이 있고 그룹 내부에서 규칙이 또 추가되어 있는 그런 수열을 우리가 군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그룹일까를 고민하면서 규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1, 1, 2, 1, 1, 2, 3, 2, 1, 1, 2, 3, 4, 3, 2, 1, 1. 유일한 규칙은 이거 같아 보여요. 1이 두 번씩 어느 순간 나오고 숫자가 커지는 것 같다가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게 규칙이죠.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죠? 정신 차려봅시다, 친구들. 정신 차려봅시다. 자, 첫 번째 그룹 여기 있고요, 두 번째 그룹 여기 있고요, 세 번째 그룹 여기 있고요, 네 번째 그룹 이렇게 있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럼 그 그룹 내에서 규칙 보여요. 1, 1, 2, 1 커지다가 작아졌죠. 1, 2, 3, 2, 1 커지다가 작아졌죠. 1, 2, 3, 4, 3, 1 커지다가 작아졌죠. 뭐부터? 그래서 그룹 n번째 그룹에는 1, 2에서 n까지 왔다가 n-1부터 1까지 다시 줄어드는, 즉 그룹 이렇게 나열되면서 2n-1개의 항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에는 2n-1개의 항이 존재하고 그 2n-1개의 항은 1부터 n까지 커지다가 n부터 다시 1까지 작아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열된 거 보면서 눈치채야 돼요. 이거 뭐 눈치를 못 챘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못 풉니다. 그냥 아예 못 풀어요. 이것만 딱 보고서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지. 이거
하나하나짜리가 규칙이 없으면 하나의 덩어리씩 규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할만하죠. 사전에 알고 있다면. A90을 물어봤어요. G90이 아니라 A90을 물어봤다는 거죠. 90번째 항이 누구냐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거는 그룹당 EN-1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90이라는 게 몇 번째 그룹에 몇 항인지를 찾아야 돼요. 몇 번째 그룹에 몇 번째 항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는 거는 세 번째 그룹에 두 번째 항이니까 2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네 번째 항의 세 번째 항이니까 3인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A90이라는 게 일단 그룹이 몇 번째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려면은 이 그룹당 개수를 따져줘야 돼요. 첫 번째 그룹에는 1개 있고요. 두 번째 그룹에는 3개 있고요. 네 번째 그룹에는, 세 번째 그룹에는 5개 있고요. 네 번째 그룹에는 7개 있어요. 맞아요? n번째 그룹까지의 개수가 Gn까지, G1부터 Gn까지 개수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1 더하기 2n-1 나누기 2 곱하기 n이라서 n제곱 개가 존재하죠. A90이라는 것은 G1부터 G9까지에 대해서 81개의 항이 존재하고요. 그에 따라서 A90이라는 것은 G10의 10번째 그룹의 8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9번째 항이네요. 그래서 숫자가 뭐가 돼요? 9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일어나. 왜 이렇게 졸아? 응? (1638번)도 같은 주제입니다. 그룹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1,1, 2,1, 1,2, 3,1, 2,2, 1,3, 4,1, 3,2, 2,3, 1,4. 이게 숫자가 보면 왼쪽 거는 계속 커지냐 했더니 아니야. 1, 2, 1, 3, 2, 1, 4, 4, 뭐야? 4, 1에서 2 한 다음에 커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시 1, 다시 3, 2, 1, 4, 3, 2, 1. 아, 이게 규칙인가 보다. 이게 그룹인 것 같아. 이렇게 그룹으로 보면 그룹의 규칙은 n개의 항이 n,1부터 1,n까지 n 플러스 1개의 항 n개의 항이 n,1부터 1,n까지 나열되어 있는 게 Gn인 거죠.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2,10이라는 놈. 몇 번째 항 그룹이에요? 몇 번째 그룹이야? 몇 번째 그룹이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몇 번째 그룹이야. 몇 번째 그룹인지는 알지. 21번째 그룹이잖아요. 그쵸? 21번째 그룹의 몇 번째 항이야? 10번째 항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각 그룹의 특징은 n,1부터 1,n까지 있다 했죠. 그래요? 그래서 합이 반드시 n 더하기 1입니다. 둘 더하면 반드시 n 더하기 1이에요. 즉, 둘 더한 건 22죠? 21번째 그룹인 겁니다. 그리고 몇 번째 항인지는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봐야 됩니다. 뒤에 거가 1, 2, 3, 4라고 커지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10이라는 건 10번째 항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보면서
어차피 그렇게 그 그룹마다 규칙이 다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규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개수 세는 거, 그냥 숫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규칙이 간단하니까 그런 거 잘 봐주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21번째 그룹의 10번째 항인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총 몇 번째니? 총 몇 번째 항이냐? 내가 필요한 건 21번째 그룹의 10항이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뭐? G1부터 G20까지의 총 개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고, 말했다시피 Gn은 n개의 항이 존재하므로 1부터 20까지 더한 게 G1부터 G20까지의 총 개수고, 이거는 등차수열 합이니까 1 더하기 20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210개가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다음 번째 그룹의 10번째 항이니까 220항이 된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군수열 그리고 몇 급수라는 것은 교육과정에 벗어난 주제로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유형 27이랑 8은 또 잘 나오냐? 이건 또 나와요. 얘는 또 나옵니다. 얘는 또 나온다. 실제로 교과서에 뭐 더 탐구해보기 뭐 이런 문제에 나왔던 주제라서 이제 1643번, 1644, 1643번이 실제 영석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게 오각수 뭐 이런 문제인데, 오각형 모양으로 이제 점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런 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 다른 것들도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1600 유형 27번 됐다? 네, 그냥 하죠. 1646번 보면서 규칙 한번 탐구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n 더하기 2인 놈인데, 거기에서 한 줄 없애고요. 두 개를 추가로 없앴대요. 그럼 뭐야 이거 n 더하기 2의 제곱에서 n 더하기 2개 한 줄 없애고 그럼 2 하나 더 뺀 거잖아. 그쵸? 그럼 뭐예요 이거 n제곱 더하기 3n 이게 끝이야. 이게 n이네. 너무 쉽죠? 그래서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라고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더하기 3n이고, 그럼 우리가 n제곱에 대해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니까 385 더하기 165가 돼서 550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1646번보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 마지막으로 유형 1650번 보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고 네, 뭐 숙제하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1650번. 1650번은 이게 좀 사장된 주제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왜 사장됐냐면 원래 이 점의 개수 찾는 게 대표적인 그 문과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문과 고난이도 문제였고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꽤 나왔던 주제인데,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섞여 나왔습니다.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렇게 해서 보통은 규칙이 안 나오게끔 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규칙이 안 나오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거의 순화 버전으로 규칙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유형 28이에요. 좀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나온 지 몇 년 됐던. 사실 교육과정 바뀌면서 안 나왔어요. 6년, 7년 됐죠. 모의고사에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옛날 문제로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규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이 없어서 직접 세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이 많은데, 마플에 있는 건 이게 수열의 합 파트에 넘어오면서 여기로 끼워 넣으면서 규칙 있는 것들만 가져온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보죠.
격자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수, 콤마 자연수를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표현해요. 바둑판처럼 격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y는 루트 x에다가 n제곱이라는 놈을 세로로 그었어요. 그럼 여기 n이 되겠죠. n, n제곱, n제곱, n. 여기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것의 개수, 뭐 실제로 정수라고 말을 했지만 내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경계 세지 말라는 거야. n제곱, n 이런 거 세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도 뭐 1, 0 이런 거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부란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 선을 포함하고 싶으면 내부와 경계라고 표현해 줍니다. 내부와 경계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자, 먼저 A2를 구해달랍니다. A2. 직접 세야죠. 어쩔 수 없어요. 2의 제곱, 콤마 2.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1, 1이 되는 거 맞죠? 내가 원하는 내부의 정수인 거의 개수는 2, 1과 3, 1. 3, 1. 이 경계죠? 경계라서 얘도 안 돼요. 여기 노란색 위에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2, 1이랑 3, 1에서 몇 개 있어요? 2개. 가. 문제에서 빈칸 세우기는 일반적으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나라는 놈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k가 1부터 n-1까지일 때 y좌표가 k인 놈, y좌표가 여기 적당히 k인 놈이라고 해놓고선 봤더니 k제곱이라고 써있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k제곱 플러스 1부터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쵸? 개수가. 그렇잖아? 그래서 총 개수가 여기가 나네요. 그래서 여기가 나. 그래서 bk라는 놈을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k제곱을 빼면 돼 라고 쓴 겁니다. 그럼 an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썼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즉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k제곱이요. 근데 문제는 얘는 k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n-1 곱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공식에 따라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어라? 근데 n-1이랑 n 플러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에 n-1 빼기 6분의 n 이게 되는 겁니다. n-1에서 6분의 n을 빼면 6분의 5n 빼기 6이 되고 6분의 n-1, n 플러스 1, 5n 빼기 6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P, F, G라고 했고요. P에다가 여기다 4 대입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6 대입한 거 계산 하래요. 6 대입하면 5 곱하기 7 곱하기 얘가 24, 4. 5, 7, 4, 140인가요? 아닌데. 잠깐만. 6 곱하면 5 곱하기 7 곱하기 24, 4, 27, 140. 이것도 15죠, 심지어. 왜냐면 16 빼기 1이라서. 얘가 120이 떠야 되는데. 그래서 답이 나올 텐데. 근데 뭐 잘못 썼을까? n제곱 마이너스 1 썼고요. 6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여기 2n 마이너스 1입니다. 아예 잘못 썼네요.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잘못 썼네요.
야, 이거는 쓰기 싫다. 이거 미안해. 이거 아예 그냥 다 틀렸어요. 여기 밑에 줄이 아예 틀렸습니다. 아예 틀렸어요.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다라고 쓸게요. 얘를 다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여기다 그냥 6 대입하면 35 곱하기 5 빼기 여기 6이면은 약분돼서 5 곱하기 11, 55 이렇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17 더하기 공간이 좀 협소하네. 17 더하기 5 곱하기 24, 120이라서 137 이렇게 답은 나옵니다. 미안해요. 여기 마지막에 공식을 하필 잘못 대입했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숙제하는 시간을 줄 건데